교수님, 저는 심장 질환이 있어서 평소에 주의하고 있지만 요즘 들어 몸에 이상한 변화가 느껴져서 걱정이 됩니다. 혹시라도 혼자 있을 때 심장 발작이 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질문은 생각보다 더 많은 분들이 가슴속 깊이 품고 있는 두려움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들, 혼자 식사하고 혼자 자는 것이 익숙해진 노년의 삶 속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찾아올 때입니다. 누가 옆에만 있어줬다면 하고 뒤늦게 후회해도 그때는 너무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심장마비는 영화에서처럼 갑작스러운 통증이나 드라마틱한 장면으로만 다가오지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훨씬 더 조용하게,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몸에 경고등을 켜기 시작합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이 며칠 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50년 동안 심장내과 의사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35년간 교수로 재직하며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들었던 말 중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전혀 예상 못했어요. 갑자기 그렇게 된 거예요. 하지만 들여다보면 예외 없이 대부분의 경우 작은 신호들이 존재했으며 그 신호들을 무시하거나 몰라서 넘긴 것이었습니다. 특히 혼자 계신 분들의 경우 그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참고 넘기다가 응급 상황을 맞는 일이 너무나도 흔합니다. 더 안타까운 건 그런 분들 중 상당수가 심장 발작이 오면 뭘 해야 할지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냥 두려움에 떨면서 시간만 흘러갔고 누군가 발견했을 때는 이미 위험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확신하는 사실은 하나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심장마비는 시간을 다투는 질환입니다. 단 몇 분의 반응이 생명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그 몇 분 동안 곁에 누가 없다면 오직 나 자신의 판단과 행동만이 내 생명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사고나 응급 상황을 생각하면 언제나 누군가 곁에 있을 거라고 가정합니다. 보호자, 가족, 혹은 이웃이 도움을 줄 거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통계적으로도 고령자의 3명 중 1명은 긴급 상황 시 혼자 있는 시간에 사고를 겪습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 이상은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채 위험한 상황에 빠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장 발작이라는 위기를 만났을 때, 특히 혼자 있을 때 생존 확률을 높이려면 어떤 준비와 행동이 필요할까요? 저는 오늘 이 시간 50년 의료 경험을 바탕으로 그 해답을 하나하나 전해드리려 합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나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누구나 따라할 수 있고 기억하기 쉬운 방법들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위기 대처 능력도 함께 저하됩니다. 반응 속도는 느려지고 기억력도 흐릿해지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지식과 습관이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수많은 어르신 환자들께서 작은 습관 하나로 삶을 지켜낸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단 한 가지를 약속드립니다.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심장 경고 신호를 이해하게 되고 혼자서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생존 기술을 익히게 될 것입니다. 심장은 무서운 장기지만 동시에 가장 정직한 장기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귀 기울이면 분명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심장이 보내는 메시지를 함께 읽어보고 만약을 대비한 준비를 시작해 봅시다. 3분이면 충분합니다. 단 3분. 당신의 생명을 지키는 시간입니다. 교수님, 가끔 가슴이 눌리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증상도 위험한 건가요? 저는 그냥 피곤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질문은 많은 심장질환 환자들이 실제로 겪는 고민입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를 단순히 갑작스럽게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픈 상황으로만 상상합니다. 하지만 실제 심장 발작은 그보다 훨씬 더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마치 몸이 말을 걸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말을 무시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심장은 발작을 일으키기 전에 여러 번 신호를 보냅니다. 그것도 며칠 전, 심지어는 일주일 전부터 조용히, 그러나 지속적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건 그 신호들이 평소의 피로감이나 단순한 체력 저하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미세한 이상감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경고등입니다. 첫 번째로 흔히 나타나는 증상은 가슴 중앙이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입니다. 이건 날카로운 찌름이 아니라 무언가 돌덩이가 얹혀 있는 듯한 압박감입니다. 숨을 쉬기 힘들고 답답하고 가끔 팔이나 어깨로 뻗치는 듯한 불쾌감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 느낌은 움직이지 않을 때 더 두드러질 수 있어 가만히 있었는데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유 없는 피로감입니다. 평소와 똑같이 활동했는데 유난히 기운이 없고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거나 지쳐버립니다. 이런 이상한 피곤함은 단순한 노화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심장의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온몸이 산소 부족을 느끼게 되며 그 결과로 극심한 피로와 무기력이 찾아옵니다. 세 번째는 식은땀, 메스꺼움, 어지러움입니다. 특히 갑자기 식은땀이 나면서 속이 울렁거리고 중심을 잡기 힘들 정도로 어지럽다면 심장 쪽 이상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이는 자율신경계가 교란되거나 혈류가 일시적으로 저하되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심장 경고 반응입니다. 네 번째는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찬 느낌입니다.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숨을 쉬기 어렵고 마치 공기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는 증상은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는 심장이 제대로 펌프질을 하지 못해 폐에 혈액이 몰리면서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하나만으로도 주의가 필요하지만 두 가지 이상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일 경우 위험 신호일 확률이 더욱 높습니다. 새벽이나 아침 일찍 증상이 나타남, 휴식 중에 증상이 악화됨, 평소와 다르게 기분이 이상한 느낌이 계속됨, 증상이 점점 강해지거나 반복적으로 나타남, 심장 발작의 초기 경고 증상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잘 알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장이 보내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생존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통증이 반드시 있어야 위험한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일부 환자들은 전혀 통증 없이 심장 발작을 겪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나 노인들은 무통성 심근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가슴 통증보다는 피로감, 어지러움, 메스꺼움, 호흡 곤란이 주된 신호가 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이 정도면 괜찮겠지, 좀 쉬면 나아지겠지라며 증상을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심장은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장기입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느껴질 때 심장 쪽 문제일 가능성을 먼저 의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심장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진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먼저, 훨씬 정확하게 위험을 감지하고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그 신호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심장은 말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 신호를 무시하고, 어떤 이는 그 신호를 듣고 조치를 취해 생명을 지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고 싶으신가요? 그 해답은 아주 작은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피곤하네 라고 넘기기 전에 왜 오늘은 이렇게 숨이 차지 라고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 한 번의 생각이 당신의 심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교수님, 만약 정말로 혼자 있을 때 갑자기 심장마비가 온다면요. 주변에 도와줄 사람도 없고 119를 부르기까지 몇 분이라도 시간이 걸릴 텐데 그 사이에 저는 뭘 해야 하나요? 이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본능적인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실제로 응급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은 단 몇 분에 불과합니다. 심장 근육은 산소 공급이 끊기면 빠르게 괴사하기 시작하고 10분이 지나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심장 발작이 왔을 때 혼자라도 즉시 할 수 있는 행동을 미리 알고 준비해 두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6가지 생존 단계를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즉시 모든 행동을 멈추고 안전한 자세로 앉거나 눕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몸을 움직이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통증이 오면 불안한 마음에 뭔가를 하려고 애쓰지만 이때 무리하게 움직이면 심장의 부담이 더 커지고 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날카로운 물건이나 위험한 구조물이 없는 곳에 앉거나 가능하면 바닥에 등을 대고 눕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는 반드시 비스듬히 45도 정도 상체를 세운 자세가 이상적입니다. 두 번째, 아스피린 1정을 즉시 씹어 복용합니다. 아스피린은 혈액을 묽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 심장 동맥 내 혈전 형성을 늦추거나 막을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씹어서 복용해야 합니다. 물 없이 삼키면 효과 발현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에 300ml 이상의 일반 아스피린이 있다면 평소 눈에 잘 띄는 곳에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즉시 119에 전화를 걸고 자신의 상태와 주소를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심장 발작 시 침착하게 말하기 어렵지만 최대한 짧고 명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예, 심장이 아프고 숨이 찹니다. 동 아파트 호입니다. 통화 중에는 전화기를 스피커 모드로 두고 계속 통신이 유지되도록 하며 필요하면 구급대원에게 현재 상태를 지속적으로 알리는 것도 좋습니다. 네 번째, 출입문을 미리 열어두고 도어락 번호 등을 문에 붙여둡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문을 강제로 열어야 한다면 시간과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도어락 번호를 써 붙여두거나 문을 살짝 열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많은 응급 상황에서 실제 생존율을 높인 핵심 요인 중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 다리를 약간 높이고 상체는 비스듬히 눕습니다. 심장에 혈액을 원활히 보내기 위해서는 다리를 약간 올려줘야 합니다. 무릎 아래에 쿠션이나 베개를 대고 상체는 45도 정도 세워서 누우면 심장에 부담을 덜어주고 뇌로 가는 산소 공급도 도울 수 있습니다. 이 자세는 의학적으로도 응급 심장 관리 시 가장 이상적인 자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섯 번째, 깊고 느린 호흡을 반복합니다. 4초 들이쉬고 6초 내쉬기.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과호흡 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호흡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리듬으로 호흡해 보세요. 코로 4초 동안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1초 멈췄다가 입으로 6초 동안 천천히 내쉽니다. 이 호흡은 산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자율신경을 안정시켜 심박수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호흡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수축기 혈압이 일시적으로 낮아지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6가지 단계를 기억하고 실천하면 혼자 있을 때도 생존 가능성을 현저히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의료진이 도착하기까지의 시간 동안 환자가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따라 생사의 갈림길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 6가지는 평소에 습관화되어 있어야 비상시에 당황하지 않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짧게라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손이 닿기 쉬운 곳에 아스피린을 두고 휴대폰 긴급번호 설정을 점검하며 구조 요청 시 어떤 말을 할지 간단히 메모해두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심장 발작은 누구에게나 어느 순간에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 심장 발작은 죽음이 아니라 대응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6가지 단계를 마음속에 새겨두셨나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움직이지 말고 안전한 자세로 앉거나 눕는다. 아스피린 1정을 즉시 씹어 복용한다. 119에 전화해 상태와 주소를 또박또박 말한다. 현관문을 열어 구조대가 들어올 수 있게 한다.
상체를 살짝 세우고 다리를 올려 자세를 유지한다. 4초 들숨, 6초 날숨, 천천히 호흡을 조절한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심장을 지키는 골든타임 3분 생존법입니다. 교수님, 갑작스럽게 혼자 있을 때 심장 발작이 오면 대처 방법을 알더라도 몸이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잖아요. 혹시 그런 상황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습관이나 준비 방법이 있을까요? 이 질문은 매우 현명한 시선에서 나왔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나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는지는 평소에 얼마나 준비되어 있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실제로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자의 경우 혼자 생활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단순한 대응법 외에도 생활 습관 자체를 생존 중심으로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습관은 도어락, 현관문을 구조대가 쉽게 열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입니다. 심장마비가 오면 말하기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구조대가 도착했지만 문이 잠겨 있어 진입하지 못하는 일이 현실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도어락을 사용하는 경우 비밀번호를 A4 용지에 적어 문 근처에 붙여두거나 스마트 도어락 앱을 통해 가족이나 구급대원이 원격으로 열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자물쇠를 쓰는 경우에는 열쇠를 문 근처 잘 보이는 위치에 걸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휴대폰에 긴급 연락 기능 SOS를 설정해두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스마트폰에는 전원 버튼을 연속으로 누르면 긴급 연락처로 자동 전화가 걸리거나 미리 지정한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움이 필요합니다. 현재 위치는 입니다라는 문구가 GPS 위치와 함께 가족이나 이웃에게 자동 전송되도록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 기능은 위급 시 말을 못하거나 손이 떨리는 경우에도 한 손가락으로 구조 요청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세 번째는 휴대폰 잠금 화면에 의료 정보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의식을 잃은 경우 구조대나 의료진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휴대폰입니다. 이때 잠금 상태에서도 확인 가능한 정보가 있으면 골든타임 내에 빠르게 치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등록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앓고 있는 질병, 관상동맥질환, 고혈압 등, 복용 중인 약물, 아스피린, 혈압약 등, 알레르기 유무, 주요 연락처 가족, 보호자,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모두에서 건강 앱 또는 긴급정보 등록 기능을 통해 입력할 수 있으며 화면에 응급정보는 여기를 보세요 라는 문구를 띄워두는 것도 좋습니다. 네 번째는 아스피린과 응급 연락 정보를 한 곳에 모아두는 것입니다. 갑자기 쓰러졌을 때 구조자가 가장 먼저 찾아보는 곳은 침대 옆 탁자, 냉장고 문, TV 옆 같은 공간입니다. 그곳에 다음 세 가지를 항상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아스피린 300ml로 한 알 매일 확인하여 유통기한 점검, A소 용지 한 장에 적힌 이 집에 심장질환자가 있습니다. 현재 복용 중인 약 비상연락처, ONSKX, 도어락 비밀번호 또는 열쇠 위치 안내. 이 작은 준비는 위기 상황에서 구조자에게 빠른 판단과 행동의 단서를 제공합니다. 다섯 번째는 매달 한 번 생존 시뮬레이션을 연습하는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보세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식은땀이 난다. 지금 혼자 있다. 손이 떨리고 숨이 찬다. 이때 바로 휴대폰을 잡고 SOS 기능을 실행하고 아스피린을 씹고 문을 열고 바닥에 눕는 과정을 실제로 연습해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복은 몸에 기억을 남깁니다. 평소 연습을 해둔 사람은 위기에서도 훨씬 더 빠르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가족이나 이웃과의 비상 약속을 정해두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 8시에 문자 한 통을 주고받기로 하거나 일정 시간 연락이 없으면 집에 전화하기 등 특히 혼자 사는 고령자에게는 누군가 나를 매일 확인해 준다는 심리적 안정감이 매우 큽니다. 실제 구조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준비를 귀찮게 여기지 않는 마음가짐입니다. 누군가는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심장은 그렇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단 1분의 차이가 생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준비해둘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준비해두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응급 상황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갑자기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됩니다. 매일 잠들기 전 잠깐이라도 떠올려 보세요. 지금 내가 혼자 있다면 구조를 요청할 수 있을까? 아스피린은 손 닿는 곳에 있을까? 누군가 나를 확인해 줄 준비는 되어 있을까? 이 작은 점검들이 쌓이면 그것이 바로 생명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찾아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생존의 방법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몸이 보내는 조용한 경고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슴이 눌리는 듯한 느낌, 이유 없는 피로, 식은땀과 어지러움,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찬 증상. 이런 사소해 보이는 변화들이 사실은 심장이 보낸 마지막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제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위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심장 발작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생명을 지키는 6가지 행동. 움직임을 멈추고 안전하게 앉거나 눕기, 아스피린 일정 씹어 복용하기, 119에 신속히 연락하기, 현관문을 열거나 비밀번호 남기기, 상체는 45도 세우고 다리를 살짝 들어 자세 유지, 4초 들숨, 6초 날숨, 깊고 천천히 호흡하기. 이 6가지는 응급 상황에서 단 3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생존 기술입니다. 그 어떤 고가의 장비보다 강력한 당신 안의 힘입니다. 세 번째, 오늘 배운 것들을 생활 속 습관으로 준비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도어락은 구조대가 쉽게 열 수 있도록 설정하고 휴대폰에는 SOS 기능과 의료 정보를 입력하며 아스피린과 비상연락처를 눈에 띄는 곳에 두고 가족이나 이웃과 매일 확인하는 약속을 정해두는 것. 이런 준비들은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생명을 살릴 만큼 큽니다. 이제 이 지식을 실제로 활용해 생명을 지킨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서울 근교에 혼자 사시는 76세의 정영순 어르신은 몇 해 전 새벽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땀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불량이라 생각했지만 평소에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즉시 아스피린을 꺼내 씹고 스마트폰으로 119에 연락,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벽에 붙여둔 도어락 비밀번호를 확인하도록 표시해 두었습니다. 구급대는 단 9분 만에 도착했고 문을 바로 열고 들어와 어르신을 구급차에 이송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그 3분 덕분에 심장의 90% 이상을 지킬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정 어르신은 매일 아침 10분씩 자신만의 생존 루틴을 반복합니다. 아스피린은 늘 같은 자리에 있고 휴대폰엔 가족 단축번호가 맨 앞에 있으며 벽엔 나는 준비된 사람입니다. 라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정 어르신은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약해진다고 말하지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나를 아끼고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심장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이 내일의 생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3분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이 살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오래 함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 이 정보가 유익했다면 꼭 주변의 부모님, 조부모님,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전해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